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 인생 잘 살아온 걸까? 아니면 그냥 흘려보낸 걸까? 누구나 가슴속에 한 번쯤은 품어본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인생은 무겁게 짊어지고 가는 짐이 아니라 잘 놀다 가는 소풍과도 같다는 것이지요. 오늘 영상에서는 홀로서기의 힘과 인생은 결국 잘 놀다 가는 것이라는 깊은 주제를 통해 시청자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어떻게 더 가볍고 충만하게 살아가실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단순한 위로나 격언이 아니라 실제 인생을 살아낸 어르신들의 생생한 경험담을 담았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놓치고 살던 지혜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혹시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하며 불안한 마음이 드신다면 이번 이야기가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혼자가 되는 순간 외로움에 무너질 수도 있고 반대로 자유를 만나며 새롭게 웃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다른 걸까요? 바로 선택과 태도의 차이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서로의 이야기가 이어질 때 더 큰 파동이 일어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분명 내 인생도 지금부터 새롭게 놀 수 있겠구나 하는 용기를 얻으실 겁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83세 김순자 어르신은 평생을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마음으로 버텨왔습니다. 자식 뒷바라지, 남편 뒷바라지, 그리고 스스로 늙어간다는 사실과의 싸움 속에서 단 하루도 긴장을 풀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 해 전 큰 병을 앓으면서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병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던 햇살을 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쳤다고 합니다. 내가 왜 그렇게 바쁘게만 살아왔을까? 인생은 결국 경쟁이 아니라 놀이였구나. 그때부터 어르신의 하루는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해야 할 의무를 먼저 떠올리던 예전과 달리 이제는 오늘은 무엇을 하며 즐겁게 놀까? 라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밥상을 차릴 때도 반찬이 몇 가지는 되어야 한다는 압박이 있었지만 지금은 김치 하나에 밥 한 그릇을 맛있게 먹으며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충분히 즐거운 놀이야. 무엇보다 김순자 어르신의 변화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손주가 집에 놀러 오면 굳이 학습지를 챙겨주거나 공부하라고 하지 않고 함께 색종이를 접으며 이 색깔은 어때 마음에 들어? 하고 묻습니다. 색종이가 바람에 흩날릴 때 손주가 깔깔 웃는 소리에 어르신도 따라 웃습니다. 그 순간 세상에서 가장 값진 행복이 바로 여기에 있음을 깨닫는 겁니다. 한 번은 이웃이 어르신, 나이 들어 뭐가 그렇게 즐거우세요? 라고 묻자 김순자 어르신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 이제 알았어요. 인생은 잘 살아야 하는 게 아니라 잘 놀다 가는 거라는 걸. 그 말에 이웃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평생을 성적표처럼 살던 사람들이 듣기에는 단순하지만 가장 깊은 울림이 있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어르신은 또 이런 이야기도 들려줍니다. 젊을 적에는 늘 다른 사람과 비교했습니다. 남의 집 자식은 대학에 잘 갔다더라. 옆집은 새 집을 샀다더라 하면서 속을 태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 그 모든 것이 결국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때그때 즐기고 웃었다면 더 좋았을 것을 왜 그렇게 심각하게만 살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아쉬움마저도 이제는 새로운 배움의 기회로 삼습니다. 김순자 어르신은 요즘 동네 공원 벤치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는 걸 좋아합니다. 지나가는 바람 소리, 아이들의 웃음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자전거 벨소리까지도 모두 하나의 놀이처럼 느껴진다고 합니다. 예전 같으면 시끄럽다 했을 소리가 이제는 삶의 배경음악처럼 다가오는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깨달음이 단순한 체념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모든 걸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볍게 즐기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르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젊었을 때는 모든 성과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알아요. 성과보다 중요한 건 과정이더라. 웃으면서 즐기면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게 결국 제일 잘 사는 거죠. 사람들은 종종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합니다. 하지만 김순자 어르신은 고개를 쳤습니다. 마라톤처럼 결승선을 향해 달려가는 게 아니라
놀이터에서 아이처럼 미끄럼틀도 타고 그네도 타고 때론 넘어져 흙도 묻히는 것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놀다 보면 언젠가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오겠죠. 그때 나 정말 잘 놀다 간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김순자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인생은 무겁게 짊어져야 할 짐이 아니라 잠시 빌려 쓰는 놀이터라는 사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너무 심각하게 살기보다 작은 기쁨을 찾으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일 겁니다. 결국 인생은 잘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잘 놀다 가는 것이니까요. 67세 장동훈님은 평생을 성공을 향해 달려온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남들보다 한 발 앞서야 한다는 생각에 늘 초조했고 늘 뭔가를 쥐고 있어야만 안심이 되었습니다. 새벽마다 거래처 전화를 붙잡고 밤에는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못한 채 잠들곤 했습니다. 작은 실패에도 화가 치밀었고 남의 성공 소식은 자신을 자극하는 불안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덕분에 그는 누구보다 많은 재산을 쌓았습니다. 도시 한복판에 있는 건물 몇 채, 은행에 찍히는 수억 원대의 이자, 사회 모임에서 느끼는 위상. 사람들은 그를 부러움 섞인 시선으로 바라보며 승승장구한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성취 뒤에는 늘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 식탁에서도 그는 눈앞의 음식보다 서류 봉투 안 숫자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자녀가 무슨 말을 해도 알았다는 대답만 건네며 머릿속은 늘 사업 계산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에게 인생은 놓치면 안 되는 게임이자 쥐어야만 사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끊이지 않는 기침과 체중 감소로 병원을 찾은 그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살 수 있는 시간은 6개월 정도일 겁니다. 의사의 말은 너무 차분해서 오히려 더 잔혹하게 들렸습니다. 그 순간 그는 그동안 움켜쥐고 있던 것들이 모래처럼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병실에 누워있던 어느 날 그는 간호사에게 물 한 컵을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떨리는 손은 컵을 제대로 잡을 수 없었고 결국 다른 이의 손에 의지해야 했습니다. 그때 장동훈님은 말했습니다. 돈이 많으면 뭐하나 이렇게 병실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는데. 그 짧은 한마디에 평생을 괴롭히던 집착이 한순간에 허무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후로 그의 눈빛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병실에 덩그러니 있지만 창문 틈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과 바람에 더 마음이 갔습니다. 예전 같으면 당연하게 여겼을 따뜻한 밥 한 끼, 아내가 손수 깎아준 사과 한 조각이 눈물이 날 만큼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손주가 작은 손으로 그의 손을 꼭 잡았을 때 장동훈님은 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찾던 행복은 여기에 있었구나. 그는 자녀들에게도 진심을 전했습니다. 아빠가 너희에게 물려줄 건 돈이 아니야. 집착은 결국 고통이었어. 그런데 내려놓고 나니 이제야 평온하다. 자녀들은 처음엔 그 말을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아버지의 변화를 눈으로 보며 오히려 큰 울림을 얻었습니다. 장동훈님은 더 이상 사업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족과 함께 과거 사진첩을 넘기며 추억을 나누었고 손주와 퍼즐을 맞추며 웃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울컥했지만 그 울음은 후회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집착은 고통이었고 내려놓음이 곧 자유였다. 우리도 크고 작은 집착에 묶여 살 때가 많습니다. 재산, 명예, 인정, 심지어는 가족의 기대까지. 하지만 그것들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장동훈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인생은 움켜쥐는 게 아니라 내려놓는 것이다. 그는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 일기에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나는 이제 두렵지 않다. 비워내니 자유롭다. 남은 건 사랑과 감사뿐이다. 그 한 문장이야말로 평생 집착에 얽매여 살던 한 사람이 마침내 해방된 영혼으로 남긴 진실의 고백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집착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떠올린다면 조금은 가볍게, 조금은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결국 행복은 더 많이 주는 데 있지 않습니다. 내려놓을 때 비로소 참된 자유가 찾아오고 그 자유 속에서 진짜 행복이 시작됩니다. 69세 이복연님은 젊은 시절부터 남과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며 살아왔습니다. 옆집은 새 차를 샀다는데 나는 아직 중고차. 친구는 자식이 대기업에 들어갔다는데 내 아이는 중소기업에서 시작했다는 사실이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머릿속에는 늘 나는 왜 그만큼 못할까라는 질문이 자리 잡고 있었죠. 그렇게 남과 자신을 비교하는 습관은 기쁨을 빼앗아가고 하루하루를 불만으로 채워갔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누구도 비껴가지 않았습니다. 어느새 자식들은 다 커서 집을 떠났고 남편과 단둘이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더 이상 비교할 대상도 따라잡아야 할 이유도 줄어들자 마음이 조금씩 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주 사소한 장면이 그녀의 마음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날은 특별한 날도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오후 손주가 놀러와서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밥을 입에 가득 넣은 손주가 쩝쩝 소리를 내며 웃다가 국을 조금 흘렸습니다. 예전 같으면 얌전히 먹어야지라며 잔소리를 했을 텐데 그 순간 이복연님은 손주의 천진난만한 웃음소리를 듣고 따라 웃고 말았습니다. 아, 이게 행복이구나.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텔레비전을 보며 툭 던진 농담에 웃음이 터지고 저녁 식탁 위에 소박하게 차려진 김치와 된장국이 달콤하게 느껴졌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순간들이 너무 당연해서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늘 더 많아야 하고 더 화려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그 사소한 일상이 세상에서 가장 값지고 소중한 순간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복연님은 요즘 작은 수첩을 하나 들고 다닙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오늘도 잘 놀았다라는 제목으로 3가지를 적습니다. 어떤 날은 손주와 함께 걸은 동네 산책길, 또 어떤 날은 남편과 함께 마신 따뜻한 커피 한 잔, 혹은 이웃과 나눈 안부 인사가 기록됩니다. 그렇게 적고 나면 마음이 한결 따뜻해진다고 합니다. 기록하는 행위 자체가 하루의 행복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과정이 되기 때문이죠. 그녀는 말합니다. 잘 논다는 게 거창한 게 아니더군요. 화려한 여행지나 큰 잔치가 아니어도 돼요. 그냥 오늘을 있는 그대로 즐기면 그게 가장 잘 노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이웃은 한동안 고개를 끄덕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늘 어디를 가야 행복할까, 무엇을 가져야 행복할까 고민하던 자신이 부끄러워졌다고 했습니다. 이복연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우리도 깨닫게 됩니다. 평생을 열심히 살아왔지만 정작 우리를 지켜주는 건 거대한 성취가 아니라 일상의 작은 순간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잘 논다는 건 남과 비교하지 않고 지금 내 앞에 있는 하루를 감사히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아침 햇살에 젖은 이불의 포근함, 이웃이 건네는 따뜻한 미소, 그리고 스스로에게 건네는 오늘도 괜찮았다라는 위로. 이것이야말로 잘 논 인생의 증거일 겁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나이가 들수록 화려한 무대보다 평범한 일상이 더 큰 울림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젊었을 때는 미처 몰랐던 그 가치를 이제는 깊이 느낄 수 있게 된 겁니다. 결국 잘 논다는 것은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내가 누리는 순간을 오로지 즐기는 것, 그리고 그 순간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남기는 것. 이복연님은 오늘도 수첩에 이렇게 적습니다. 오늘 남편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웃었다. 오늘은 참 잘 논 하루였다. 76세 조인자 어르신은 가장 친했던 친구를 떠나보내신 뒤 한동안 세상과 거리를 두고 지내셨습니다. 대화 나눌 것이 사라지자 집안은 쓸쓸함으로 가득 차고 TV만 무심히 켜둔 채 하루를 보내곤 하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손주가 다가와 할머니, 놀이터 가요. 하고 조르곤 했지만 어르신은 늘 다음에 가자라며 미루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 손주가 작은 삽과 모래 양동이를 들고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오늘은 꼭 가요. 그 말에 조인자 어르신은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카디건 단추를 채우고 손주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놀이터에 도착하자 어르신의 귀에 먼저 들어온 것은 아이들의 웃음소리였습니다. 철봉에 매달려 까르르 웃는 소리, 그네 쇠사슬이 삐걱거리는 소리, 모래 위를 달리며
신발 밑창이 긁히는 소리까지 온통 활기찬 소리들로 가득했습니다. 손주는 곧장 모래밭으로 달려가 작은 삽을 어르신 손에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우리 집 지어요. 어르신은 천천히 모래를 한 줌 떠올려 보셨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부드럽게 흘러내리는 모래의 촉감은 낯설면서도 이상하게도 오래전의 기억을 되살려 주었습니다. 어린 시절 동네 아이들과 흙바닥에 앉아 공깃돌을 튀기던 순간, 고무줄이 종아리를 탁 치던 감각, 비 오는 날 빗물 꼬인 웅덩이에 종이배를 띄우던 장면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그때 손주가 작은 목소리로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두꺼봐,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그 소리에 어르신은 순간 목이 메이셨습니다. 잊고 지냈던 그 노랫말이 손주의 목소리를 통해 다시 들려오니 어린 시절의 추억과 현재가 하나로 이어지는 듯 했습니다. 어르신은 천천히 그 노래를 따라 부르셨습니다. 헌집 줄게, 새집 다오. 노랫말 끝에서 목소리가 떨렸지만 눈가에는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손주는 모래로 작은 둔덕을 만들며 여기는 문이고 여기는 마당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어르신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하셨습니다. 나도 이렇게 놀던 시절이 있었지. 그때는 시간이 이렇게 빠를 줄 몰랐는데. 어린 시절의 자신과 손주가 한 공간에서 만나는 듯한 기분에 세월의 흐름이 오히려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조인자 어르신은 자주 손주와 함께 놀이터에 나가십니다. 손주가 그네를 타고 웃을 때 어르신은 그 웃음소리에 덩달아 웃으십니다. 아이들 곁에서 철봉을 잡고 응원할 때면 본인도 잠시 아이가 된 듯한 설렘이 밀려옵니다. 나이가 들어도 놀이는 여전히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이구나. 어르신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놀이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래성을 싸다가 무너지는 것을 보며 인생도 언젠가는 무너지지만 그 순간이 즐거우면 된다는 지혜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노년의 놀이는 추억을 되살리고 그 추억은 지혜로 이어집니다. 여러분도 아마 떠올리실 수 있을 겁니다. 어린 시절 딱지치기로 손바닥이 빨갛게 부어오르던 기억, 숨바꼭질하다 저녁밥 짓는 연기 냄새에 달려가던 순간, 비 오는 날 빗줄기를 맞으며 놀던 장면들 말입니다. 단순한 놀이였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인생의 소중한 것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조인자 어르신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놀이는 나이가 들어도 우리를 살게 하고 세대를 이어주는 다리입니다. 손주에게 전래 놀이를 가르쳐주며 어르신은 단순히 놀이법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와 지혜를 물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놀이는 우리 모두를 연결합니다. 손주와 함께 부른 옛 노랫말 속에는 어린 시절의 내가 있고 지금의 내가 있으며 내일을 살아갈 아이가 있습니다. 이 연결 속에서 세대는 이어지고 마음은 늙지 않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마음은 여전히 놀이터에서 뛰놀던 소년과 소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72세 박진호님은 몇 해 전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셨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웃으며 살아온 세월이 길었던 만큼 그 상실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저녁 식탁에 앉으면 의자가 하나 비어 있었고 그 자리만큼 마음에도 커다란 구멍이 났습니다. 아내가 늘 켜두던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조용한 음악도 멈췄습니다. 밤이면 집안은 시계 초침 소리만 울릴 뿐 웃음도 대화도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정막 속에서 박진호님은 스스로에게 물으셨습니다. 앞으로 이 긴 세월을 혼자 어떻게 견디지? 처음 몇 달 동안은 자녀들에게 기대려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혼자 계실까 걱정하는 마음에 자녀들도 자주 찾아와 드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자녀들 역시 각자의 가정과 일이 있었고 늘 곁에 있어줄 수는 없었습니다. 문득 그런 현실이 더 큰 불안을 안겨주었습니다. 나는 이제 누구에게도 기댈 수 없구나. 내가 나를 세워야 한다. 박진호님은 그렇게 다짐하셨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경제적 독립부터 챙기셨습니다. 아내와 함께 받던 연금이 있었지만 이제는 본인이 직접 관리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통장을 열어보는 것만으로도 막막했지만 계산기를 두드려 한 달 생활비를 계획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나갔습니다. 의외로 그 과정에서 마음이 조금 안정되었습니다. 내 힘으로도 살 수 있구나 하는 작은 안도감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시간을 어떻게 채울지의 문제였습니다. 박진호님은 오래전부터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일을 좋아하셨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에 목공 교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용기를 내어 등록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습니다. 나무를 자를 때 톱날이 삐걱거리고 거친 나무 표면에 손이 긁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포로 나무를 매만지며 서서히 표면이 매끈해지는 감각을 느낄 때마다 마음속도 함께 다듬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첫 작품은 작은 책꽂이였습니다. 땀을 흘리며 만든 그 책꽂이를 거실에 두고 바라보던 순간 박진호님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셨습니다. 아내가 있었으면 분명 좋아했을 텐데 그 목소리에는 슬픔과 함께 따뜻한 그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내를 떠올리는 마음은 여전히 아팠지만 그 아픔이 더 이상 자신을 무너뜨리지 않고 새로운 힘으로 변하고 있음을 느끼셨습니다. 그의 변화를 본 이웃들은 놀라워했습니다. 그 같은 또래의 한 친구는 배우자를 잃은 후 자녀에게만 의지하다 갈등이 잦아졌고 외로움 속에 점점 건강도 나빠졌습니다. 반면 박진호님은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을 찾으면서 얼굴빛이 밝아지고 목소리에도 힘이 생겼습니다. 두 사람의 차이는 분명했습니다. 의존하는 삶과 홀로 서는 삶의 차이였습니다. 박진호님은 이 경험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홀로 선다는 건 고독이 아니라 힘입니다. 외로움은 의지할 때 생기지만 홀로 설 때는 오히려 자유가 찾아옵니다. 그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직접 겪은 삶의 깊은 울림이었습니다. 지금 그는 목공으로 만든 작품들을 동네 어르신들에게 선물하고 작은 모임에서 경제관리 방법을 알려드리기도 합니다. 홀로 서기가 두려운 일이 아니라 오히려 남은 인생을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새로운 출발점임을 몸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누구나 언젠가는 혼자가 됩니다. 그 순간을 두려워하기보다 미리 준비하고 연습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작은 돈이라도 스스로 관리해 보시고 마음을 채워줄 취미를 하나씩 찾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채워가다 보면 홀로 선다는 것이 더 이상 고독의 상징이 아니라 삶의 힘이자 자유의 시작임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박진호님은 요즘 저녁마다 의자 하나 비어있는 식탁에 앉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혼자였지만 나는 괜찮았다. 오히려 내 힘으로 하루를 채웠으니 충분하다. 그 목소리에는 담담함을 넘어선 당당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홀로 서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삶의 무게를 견디며 세운 그 힘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값진 지혜가 되었습니다. 66세 윤광수님은 은퇴 후 처음 몇 달을 그저 무겁게 보내셨습니다. 매일 아침 알람이 울리지 않자 처음에는 이제 마음껏 쉴 수 있겠구나 싶으셨습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이상한 허무가 몰려왔습니다. 책상 위 달력은 멈춰 있었고 집안은 늘 고요했습니다. 커튼은 낮에도 내려와 있었고 TV 속 뉴스 앵커의 목소리만 집안을 메웠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흐르는데 본인은 움직이지 않는 듯한 느낌. 이렇게 늙어가는 걸까? 하는 질문이 자꾸만 마음에 맴돌았습니다. 점심때가 되어도 식탁 위에는 컵라면과 약봉지 몇 개가 놓인 채로 식사는 형식에 불과했습니다. 아내와의 대화도 줄어들고 하루가 길지만 공허했습니다. 그럴수록 TV 리모컨을 쥔 손만 더 굳어졌습니다. 하루가 끝나면 더 큰 무기력감이 찾아왔고 거울 속에는 점점 어두워지는 표정의 자신만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같은 동네에서 지내던 또래 친구를 우연히 만나셨습니다. 그 친구는 은퇴 후에도 전혀 달라져 있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활기차 보였습니다. 아침마다 운동화를 신고 산책을 나가고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읽으며 저녁에는 가족들과 함께 따뜻한 저녁 식탁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윤광수님은 놀라서 물었습니다. 은퇴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힘이 넘치나? 친구는 환하게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루하루 내가 선택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지. 이제는 내가 책임져야 할 건 나 자신뿐이잖아. 그 말이 가슴에 깊게 박혔습니다. 은퇴 후 같은 나이 같은 상황인데도 서로 다른 길을 걷는 이유가 단순히 선택의 차이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윤광수님은 그날 밤 오랫동안 켜둔 TV를 꺼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작은 다짐을 했습니다. 내일 아침은 내가 선택한 대로 살아보자.
다음 날 새벽 공기를 마시며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오랜만에 걸어본 동네 뒷산의 길은 낙엽이 바스락거렸고 나무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은 따뜻했습니다. 새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이게 이렇게 좋았던가. 도서관에 들러 책을 빌리고 책장에 손을 얹는 순간 종이 냄새와 잉크 향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저녁에는 자녀와 함께 식탁에 앉아 국물에서 김이 오르는 소리를 들으며 따뜻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손주와 블록을 맞추다 보니 웃음소리가 집안을 채웠습니다. 하루가 길게만 느껴지던 시간이 이제는 순식간에 지나가 버렸습니다. 반면 다른 한 친구는 여전히 TV 앞에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컵라면, 국물은 식탁 위에 방치되고 약봉지는 늘어만 갔습니다. 불평이 늘어나고 몸은 점점 쇠약해졌습니다. 같은 은퇴 같은 나이인데 두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차이는 단 하나, 스스로 하루를 선택하고 그 선택에 책임을 지느냐 아니냐였습니다. 윤광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은퇴 후의 인생은 누구도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는 내 선택이고 그 선택에 책임을 질 때 비로소 하루가 놀이처럼 충만해집니다. 그 말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삶을 허무에서 충만으로 바꾼 한 사람의 진심이었습니다. 이제 윤광수님은 매일 아침 눈을 뜨며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선택할까? 그 작은 질문 하나가 하루의 무게와 색깔을 바꿔놓습니다. 책장에 꽂힌 책, 손주가 그려준 그림, 산책길에 핀 들꽃 한 송이, 모두가 선택의 결과로 들어온 삶의 선물이 되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은퇴는 끝이 아닙니다. 매일의 선택이 새로운 시작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같은 나이,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인생은 달라집니다. 무기력에 묶여있던 시간도 선택 하나로 놀이가 될 수 있고 책임 하나로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인생은 우리가 어떤 하루를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80세 김영자 어르신은 얼마 전 병원에서 정기검진을 받으셨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큰 병은 없으시지만 연세가 있으니 몸이 점차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설명이었지만 어르신의 가슴에는 묵직한 파동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순간적으로 스쳐간 생각은 내게 남은 날이 얼마나 될까? 였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이어진 마음은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직도 걸을 수 있고 아직도 웃을 수 있구나. 그렇다면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감사와 결심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김영자 어르신은 책장 깊숙이 넣어둔 낡은 앨범을 꺼내셨습니다. 첫 장에는 남편과 함께 웃으며 찍었던 신혼여행 사진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장에는 아이들이 태어나고 웃고 울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또 다른 장에는 손주가 처음 걸음을 떼던 순간의 영상 캡처가 붙어 있었습니다. 사진을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지난 시간이 살아 숨 쉬듯 되살아났습니다. 그때도 행복했구나. 지금도 나는 살아있구나. 앨범을 덮으며 어르신은 조용히 미소 지으셨습니다. 하지만 옆집 친구는 달랐습니다. 그 친구는 늘 혹시 내일 아프면 어쩌지, 혹시 돈이 모자라면 어쩌지 하며 불안 속에 살아갔습니다. 걱정은 많았지만 정작 오늘의 햇살과 밥상의 따뜻함, 가족의 웃음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김영자 어르신은 그 모습을 떠올리며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내일을 두려워하다 오늘을 잃는 건 참으로 아까운 일이구나. 그래서 어르신은 작은 실천부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창문을 활짝 열고 햇살을 온몸으로 받으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점심에는 좋아하는 잔치국수를 끓이며 이 맛 하나로도 오늘은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녁이 되면 손주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은 무슨 일 있었니? 라고 묻습니다. 통화가 끝나면 휴대폰을 내려놓고 혼잣말처럼 웃으셨습니다. 이 짧은 대화가 내 하루를 채워주는구나. 밤이 되면 가끔은 창밖 어둠을 바라보며 내적 독백을 하기도 합니다. 내일이 마지막이라 해도 나는 후회가 없을까? 스스로에게 던지는 이 질문 앞에서 잠시 눈가가 젖기도 합니다. 그러나 곧바로 마음을 다잡으며 이렇게 속삭이십니다. 나는 오늘을 충분히 살았다. 그럼 된 거다. 이 짧은 다짐 하나가 두려움을 감사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어르신은 종종 이런 말을 꺼내십니다. 삶은 소풍이에요. 소풍 나가면 비도 오고 바람도 불지요. 하지만 중요한 건 날씨가 아니라 그 순간을 어떻게 즐기느냐예요. 고운 풀잎 하나에도 마음을 열고 벚과 함께 웃어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말에는 긴 세월을 살아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은 울림이 담겨 있습니다. 어느 날 손주와 영상통화를 하던 중 손주가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오래오래 같이 놀아줘요. 그 순간 어르신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화면 속 손주의 웃음에 대답하듯 김영자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인생 참 잘 놀다 가는구나. 그리고 오늘이 그 증거구나. 시청자 여러분, 누구에게나 끝은 다가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끝이 아니라 오늘을 어떻게 채우느냐입니다. 오늘을 충만하게 살아내는 사람은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병실에서 천장만 바라보며 후회하는 삶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숨 쉬고 웃는 삶이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길입니다. 김영자 어르신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오늘을 충만하게 살아내십시오. 그러면 인생은 소풍이고 결국 잘 놀다 가는 길이 됩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 어떠셨나요? 사실 특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상이고 언젠가는 마주하게 될 삶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어떤 분은 무너졌고 어떤 분은 홀로 서기를 통해 자유와 충만함을 찾아내셨습니다. 바로 그 차이가 우리 인생의 방향을 바꾼다는 점 마음에 깊이 새기셨으면 합니다. 혹시 주변에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나이 들어 혼자가 되는 게 두렵다거나 이제 인생에 무슨 재미가 있을까라고 말씀하시는 분 말입니다. 오늘 영상을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작은 공유가 누군가의 마음을 살리고 또 다른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 주시고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누군가의 댓글이 또 다른 분에게 오늘 하루가 조금 더 밝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끝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인생은 거창한 성공이나 거대한 업적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한 끼 밥을 감사히 먹고 오늘 만난 사람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고 오늘 스스로를 다독여 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삶은 소풍이고 인생은 잘 놀다 가는 것이다. 이 단순한 가르침이 여러분의 오늘을 가볍게 하고 내일을 두렵지 않게 만들어 드릴 것입니다.